오늘은 이제 곤충 바이오 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구상에 반은 곤충이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곤충이 약 한 80만 명 정도 되는데, 뭐 다 알기는 어렵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몇 가지 곤충을 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좀 따라오시죠. 그러면 곤충이 56%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쭉 여러 가지 있지만 식물이 두 번째로 커요. 그다음에 쭉 가다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척추동물에 인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2.7%인데 그 중에 이제 인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쭉 있는데 보통은 동물이나 곤충들은 다 절지동물문에 들어가 있고 곤충은 그 밑에 있는 곤충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좀 보시면은 곤충이 이렇게 지나가게 있는데 곤충은 두 가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화석하고 아니면 호박처럼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곤충의 자국의 흔적을 남겨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약 4억 1천만 년 전에 절지동물이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날개 달린 주로 곤충이 2억 8천만 년 전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곤충들이 시각의 압력에 의하니까 여러 가지 변화해서 돌속이라는 게 화석 속에 이제 묻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뭐 나무의 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호박처럼 돼서 호박할 때는 이 안에 곤충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추적해 봐서 곤충의 이제 역사를 알 수 있는 거죠. 곤충은 딱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곤충은 크게 머리, 가슴, 배입니다. 그러면은 머리에는 더듬이가 있고 그 다음에 가슴에는 날개하고 다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곤충은 크게 보면은 두 쌍의 더듬이, 한 쌍의 더듬이, 그 다음에 세 쌍의 다리. 다리가 6개예요. 그리고 날개가 두 쌍. 한 쌍, 두 쌍에서 그래서 이거를 곤충이라고 과학자들이 칭했어요. 이런 구조를 가진 걸. 곤충은 머리, 가슴, 배. 그 다음에 날개는 두 쌍, 다리는 세 쌍. 그 다음에 더듬이를 가지고 보통 이걸 이제 곤충이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주로 나무에 기생을 하는 곤충들이 제일 많아요. 하늘로 날아가면서 일생을 보내는 보통 곤충들은 우리가 말하는 잠자리, 벌, 나비 뭐 이런 몇 종류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다 이렇게 참나무나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데서 나무에서 나오는 주로 진액을 먹고 여기서 미팅도 가지고 여기서 짝도 만나고 여기서 먹이 활동도 하고 여기서 외부의 적도 물리치면서 주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충일 때도 그렇고 보통 그거 성충이 되기 전에 에볼라라든가 번데기는 주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낙엽 중에 이렇게 부식된 흙 속에서 생활하는 곤충이 있고요. 나무 속을 파고 들어가서 생활하는 그런 곤충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장수풍뎅이 같은 경우는 낙엽 부식, 그래서 알이 애벌레로 되면서 파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1령, 2령, 3령, 4령 한 다음에 다시 번데기로 한 다음에 여기서 오랫동안 세월에 인고를 해서 성충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오죠. 나오면서 주로 성충이 돼서 살아가는 기간은 보통 이런 곤충들은 막 5년에서 막 7년 이렇게 사는데 실제 나와서 생활하는 건 한 달 내지 2달밖에 생활을 못 합니다. 그게 이제 곤충의 일생이에요.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무같이 참나무 속에서 파고 들어가는 거는 주로 하늘소 종류가 보통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수풍뎅이하고 장수하늘소하고는 생활상이 틀리죠. 주로 많이. 그런데 커서 성충할 때는 똑같이 나무진을 똑같이 먹이상대로 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요. 우리나라보다 보통 그런 데서 생활하는 게 생태계가 좀 더 유리해요. 그래서
크기도 크고 날개 색깔이 이렇게 화려하죠. 종류는 다 딱정벌레라고 합니다. 우리가 딱정벌레는 건 딱딱한 표면이 키틴질로 돼 있어요. 키틴질이어서 원래 딱딱해요. 근데 이 딱딱한 게 위에가 건날개예요. 실제 날아가는 건 이 건날개 딱딱한 걸 펼치면 뒤에서 속날개가 나와서 그걸 가지고 날아다니거나 여기저기 옮겨갈 수가 있죠. 소라든지 예를 들어서 사슴벌레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주로 외국에서 들어온 품종입니다. 나방은 이렇게 빛 모양이라든지 끝이 뾰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대개 나비는 이렇게 끝에 보면 곤모 모양으로 뭉툭하게 돼 있죠. 그게 나방하고 나비의 첫 번째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나방은 낮에 활동 안 하고 밤에 활동하죠. 그리고 나비는 낮에 활동하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나비 이렇게 안 하고 낮에는 낮나비라고 그러고 밤에는 밤나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방 대신에 북한에서는 밤나비라고 불러요. 맞아. 그러니까 나비는 낮에 활동하고 주로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100%가 아니라 주로 활동하는 게 나비는 낮에, 밤에는 나방.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비는 앉을 때 날개를 이렇게 접어요. 위로. 그런데 나방은 앉을 때 날개를 이렇게 펴요. 그거 가지고도 이제 행동의 차이점이 있고요. 또 이제 다른 걸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나방하고 나비가 이렇게 만져보면은 비닐 같은 게 묻는데 맞아. 나비는 그게 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만지기만 해도 근처에 가도 이렇게 그 비닐가루가 막 번져요. 맞아. 그래서 이런 거 잘못 앉으면 알러지가 발생할 수가 있죠. 보통 화려하다는 건 짝을 불러들이기 위한 유혹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이거 저 보면 눈 같죠? 네. 두 번째로는 대개 보면은 노랑이나 빨간 계통이 적을 있잖아요. 경계하는 거예요. 나 몸에 독이 있으니까 나 건들지 마 하는 그런 거. 외부 그런 거 있죠. 그래서 개구리가 뭐 하려면 볼록하게 하는 거 그런 거.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다는 알지 못하지만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이게 이제 짝을 유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외부의 천적한테 나 건들지 마 하는 그런 경고의 그런 그 색깔들이 좀 많이 있답니다. 장군이란 그 곤충인데요. 그 속에서 제일 크고 제일 힘이 세고 하여튼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곤충 중에서 보통 등치가 크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장군자를 붙여요. 그래서 장수자를 붙이는데 장수풍뎅이, 뭐 장수하늘소, 그다음에 이제 물에 사니까 얘는 물장군. 이름을 물장군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흡혈귀 동물이라고 해요. 곤충. 왜냐면 요 앞에 봐보세요. 뾰족하네. 요게 앞에 요게 뾰족하죠. 요게 다른 곤충을 만났을 때 착 달라붙어서 요게 쫙 빨대를 꽂아서 상대편에 있는 지백을 다 빨아먹는 거죠. 이게 두 가지 종류로 보통 이 곤충이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불완전 탈박검이라는 거는 곤충은 보통 이렇게 탈박검이 돼요. 알을 낳으면 알이 부화가 돼서 깨어나기 시작하면 그다음에 이제 애벌레가 되는데 곤충에 따라서 어떤 건 1령으로 끝나는 애벌레도 있고 2령으로 끝나는 애벌레가 있고 3령, 4령 이렇게 끝나가지고 이 변화를 하죠. 그래서 이제 탈박금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알, 그 다음에 여기 어쨌든 간에 이 과정은 무조건 애벌레. 그 다음에 번데기 과정. 그 번데기는 이제 외부로부터 보통 성충이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죠. 그래서 그 후에 여기서 우화라 그러죠. 탈피해가지고 뚫고 나오게 되면 이제 얼음벌레가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곤충의 일반적인 과정이고요. 그거를 완전 탈박금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완전 탈박금은 알, 애벌레, 번데기, 얼음벌레가 모양이 다 틀리죠. 단계를 거치는데 모양이 다 틀리죠. 네네네. 단계도 단계지만 모양이 다 틀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먹이 경쟁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불완전 탈피 같은 경우는
보통은 알에서 깨어나서 애벌레가 어른벌레로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번데기 과정을 별로 안 거치고 생김새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먹이도 똑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뭐가 하냐면 어떤 뭐 식량의 위기라든지 얘네들 먹이라든지 뭐 기후 변화가 있다든지 뭐 할 때는 얘네가 불완전 탈피하는 과정은 서로 먹이 경쟁이 됐기 때문에 같은 쉽게 말하면 아빠하고 아들하고 같이 먹이 경쟁을 해야 되니까 불리하죠. 그래서 자연계의 순환 상태를 봤을 때는 불완전 탈피보다는 완전 탈바꿈한 곤충들이 더 진화해가지고 이 지구상의 주류를 많이 이루고 있어요. 동물의 왕국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마귀가 서로 교미를 해서 교미가 끝난 후에 앙컷이 숲곳에 머리부터 잡아먹는 건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데 예를 들어서 메뚜기가 또 우리가 뭐 메뚜기 뉴스 나오게 되면 아프리카에서 발전해서 뭐 저 중국까지 넘어오는데 뭐 농작물을 파헤치고 뭐 이런 그 뉴스를 많이 들었잖아요. 보통 그 정도는 뭐 다들 언론에 노출됐으니까 아시는데 이제 메뚜기가 또 알을 낳는 거는 뭐 종류마다 틀리겠지만 주로 모래가 많이 있는 사질도 축축한 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 환경에 맞춰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벌레 같은 경우는 나뭇가지랑 비슷하게 해서 천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혼자는 약하니까 무리를 지어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꿀벌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장수말벌도 마찬가지로 무리를 다 짓죠. 그다음에 개미도 마찬가지고 풀개미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개체로서는 힘이 없지만 집단으로 모였을 때는 엄청나게 큰 힘을 발휘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로 도와주면서 사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기생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남의 그 자기꾼 안 주면서 남의 거를 훔친다든지 거기 기생해서 사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독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다 물리거나 하면은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든지 혹은 또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다 독을 갖는데 여기서 재미난 건 남발이라는 곤충은 어떤 또 효능이 있냐면은 옛날에 약인가요? 사약을 만들었을 때 주로 식물만 가지고 독이 있는 식물만 가지고 만들었으리라고 하지만 그 보면은 확인 사살이라는 거 있죠. 확인 사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남간의 이 독을 갖다 여기다 같이 사약에다 넣었다 그랬어.